목수, 월 수입 500 번다는 말 진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조건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팀장 인건비 45만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팀장이 업체한테 돈 받아서 팀원들한테 나누어 주면 세금 폭탄 맞는 구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팀장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지, 초보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유튜브에서 이 얘기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다 까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목공을 알려주는 목수삼촌입니다. 3강에서 1당은 4강에서 까드린다고 했죠. 오늘이 바로 그 영상인데 단순히 1당 얼마가 아닙니다. 인건비 뒤에 숨어있는 구조, 세금 문제, 현장 현실까지 현직에 있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 인건비 얘기하기 전에 세금 처리 방식부터 짚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숫자만 보고 착각합니다. 현장에서 인건비를 받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끊습니다. 업체가 부가세 10%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10%가 얹어진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둘째, 일용근로 소득신고. 하루 15만원까지 비과세, 15만원 초과 금액의 3.3%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셋째, 30만원 그대로 받고 업체 세금 부담. 기공은 30만원 그대로 받고 세금 처리는 업체가 하는 경우입니다. 방식마다 실수령이 달라지고 세무 처리도 달라지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계별 인건비의 현실. 자, 이제 실제 숫자입니다. 인천 수도권 기준 제가 직접 경험하는 수치입니다. 기공 인건비. 기공 인건비는 하루 30만원입니다. 기본 연장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기공의 30만원에는 개인 타카, 못주머니, 개인 공구 사용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더 비싸고 지방은 더 낮습니다. 팀장 인건비 45만원의 진짜 구성. 팀장은 하루 45만원입니다. 이걸 보고 기공보다 15만원 더 받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의 45만원에는 기공의 30만원에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톱, 재단기, 컴프레셔, 각종 대형 공구들의 사용료, 그리고 그 공구들의 보수 유지비까지. 장비는 쓸수록 닳습니다. 날도 갈아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하고, 이 비용이 그 팀장 인건비에 녹아 있는 겁니다. 45만원 중에 순수하게 내 손에 남는 돈은 15만원 차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초보 인건비의 현실. 초보는 업체나 소비자가 인건비를 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딱 봐도 초보인 게 티가 나는데 두품을 청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팀장이나 지인 기공이 본인 인건비에서 부사수 몫을 쪼개서 줍니다. 기공 인건비 30만원에서 부사수 12만원 주면 기공한테 남는 건 18만원이에요. 초보는 12만원 받으면서 적다고 느끼고 기공은 18만원 남으면서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팀장이 세금에서 막히는 이유. 자,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진짜 문제입니다. 요즘 팀장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팀원 세금 처리 문제. 팀장이 업체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팀원들에게 나눠줘야 하잖아요. 이때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걸로 소득 신고를 하면 팀원 입장에서 정식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그냥 싫다 하고 거부하는 팀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계산서로 받은 금액을 팀원들한테 현금으로 나누어 줍니다. 팀원들 세금 신고는 없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찍힌 금액 전부가 팀장 수입으로 잡힙니다. 팀원 5명한테 나누어진 인건비가 다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연말에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일용근로 8일 초과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신고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고정 하청을 줄 때 이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업체는 세금 계산서를 원합니다. 팀장이 사업자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팀원들은 개별적으로 일용근로 소득 처리가 되니까 한 달에 8일을 안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4대 보험에 의무가 없으니까 좋은 거죠. 팀원들은 사업자 내기 거부.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 해결책이 뭐냐? 팀원들도 각자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팀원들한테 사업자 내라고 하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귀찮다, 복잡하다, 내가 왜 내야 되냐. 결국 사업자는 팀장만 있고 세금 계산서는 팀장 명의로만 발행되고 팀원들한테 나눠주는 돈은 다 팀장 수입으로 잡히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팀장이 된다는 건 영업 능력이 있고 일머리를 알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소극적입니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회사가 됩니다. 팀원이 실수를 해도 팀장이 직접 가서 보수해야 합니다. 내가 한 작업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해요. 영업도 내가, 세금도 내가, 실수 수습도 내가. 팀장 한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 관계도 아닌데 고용주 책임만 집니다. 그래서 요즘 팀장 안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사수 데리고 다니는 현실. 팀장의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기공이 부사수를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부사수를 데리고 다니면 일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사수가 실수는 안 하는지 신경 써야 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뒤처리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사수 눈치 보이니까 기공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돈은 18만 원 남고 일은 더하고 신경은 2배로 쓰는 상황이 됩니다. 3개월이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잡는데 현실에서는 3개월이면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실력이 늘고 있는지 제자리인지 3개월이면 다 보입니다. 실력이 늘지 않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아는 지인을 데려왔을 경우 그게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만두는 이유도 항상 같아요.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요. 가족 이유를 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장 편하게 나가는 출구입니다. 도제식 교육이 무너지는 이유. 지금까지 구조와 현실을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왜 아무도 초보를 안 가르치려 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상하게도 아는 지인을 가르치면 모르는 사람보다 근무 태도가 나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게 딱 보이고 뭐라고 하면 그만두고 돈 조금 적다고 그만두고 나서 주변에 험담까지 합니다.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시간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사람 관계도 지키는 겁니다. 실제 사례 번아웃 온 팀장. 제가 아는 팀장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는 동생이 사정해서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꾸 대립이 생기더래요.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본인 실수로 수정하라고 하면 불량한 태도로 대놓고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아는 동생이니까 내칠 수도 없어가지고 소가리를 하다가 보냈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날 갑자기 그만둔다고 나가버렸어요. 인수인계도 없이 그렇게 그만뒀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퇴직급 미지급으로 신고됐다고요. 결국 법대로 싸우다가 적당한 금액에서 마무리를 했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라고 하더래요. 가르쳐준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니까 결국 아무도 안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배워도 나가버린다. 기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문 기술직 현장에서 기공이 넘칩니다. 굳이 초보를 써줄 이유가 없어요. 6개월에서 1년 가르쳐도 실력이 붙으면 기공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기존 팀장보다 더 많이 주는 곳으로요. 가르친 기공이 손해를 본 인건비를 부사수가 나중에 메꿔줘야 하는데 그 보답 없이 나가버리니까 결국 안 가르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처음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했던 초심이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초보가 살아남는 법. 그러면 초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각오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도 의무적으로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요. 현장에서 눈치껏 보고 배워야 합니다. 물어보고 훔쳐보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기본기라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섞어치고
양중하고 주변 정리 잘하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친구 다시 쓰고 싶다는 소문이 나야 다음 현장이 생깁니다. 일찍 팀장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자, 1년쯤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차 사고 연장 사고 팀 이름 만들어서 영업해 볼까? 그 친구들 나중에 고생합니다.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찍 나도 팀장이다 생각하는 순간 조언조차 날 무시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팀장을 하려면 먼저 기공으로 서로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기공 실력 있고 태도도 좋다, 다음에도 같이 하고 싶다, 이 소문이 쌓이고 나서 팀장이 되어야 오래 갑니다. 마무리. 오늘 핵심 정리합니다. 첫째, 기공 30만원, 팀장 45만원. 팀장의 45만원에는 톱, 재단기, 콤프레셔, 장비 사용료와 유지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둘째, 초보 인건비는 기공 인건비에서 소분된 기공 30만원에서 부사수 12만원 주면 기공한테 18만원만 남는다. 셋째, 팀장은 세금 구조에 함정이 있다. 세금 계산서로 받아서 현금으로 나누어 주면 전액 팀장 수입으로 잡혀서 종소세 폭탄 맞는다. 이런 글로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의무가 생긴다. 팀원들은 사업자 내기를 거부한다. 결국 팀장이 다 혼자 뒤집어 쓰는 구조다. 넷째, 도제식 교육이 무너진 건 배신이 반복된 결과다. 배운 사람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다섯째, 초보가 살아남으려면 기본기를 닦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찍 팀장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공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라. 다음 5강에서는 자격증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내건축 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사, 실제로 돈이 되는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부사수로 배우고 있는 분, 팀장 경험이 있는 분, 세금 문제로 고생하신 분, 어떤 경험이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목수삼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일합시다. 감사합니다.